RPM 합시다. 우나요? 네, 아니요. 콧물이 살짝 나와요. 우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내가 비밀 내줄게요. 안 울고 싶어. 딱 제일 앞자리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내가 못 본 척 할게요. 진짜 안 울고 합시다. 22쪽부터 하면 되나요? 싶어. 아니네요. 26쪽. 26쪽, 7쪽 질문 있습니까? 159번. 159번 전에 없나요? 저 158. 8번 전에 없습니까? 158번. 자, 중괄호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앞에 A 교집합 P는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B 차집합 A, 요거는 좀 건드려야겠죠. 어떻게 바꿀래요? 비교집합 A 여집. 네,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붙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봤더니 B 교집합이 똑같죠. 분배 법칙 묶어줍니다. B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남는 거 A, 남는 거 A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 그럼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예요? 중심. U. 그럼 B랑 U랑 교집합하면 뭡니까? B. 그럼 이거 앞에 A 교집합이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면 A 교집합 B. 근데 먼저 앞에 조건이 있었네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어떤 포함 관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B의 여집합이랑 A랑 겹치는 거 여기 있죠. 그럼 이런 모양은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럼 A가 B를 포함하는 거, B의 여집합이랑 A랑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반대로 B가 크고 A가 안에 있으면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고 A는 이거고 겹치는 부분 없죠.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A 교집합 B를 구하면 뭐다? A랑 B랑 겹쳐지는 거. 무엇? A랑 B랑 겹쳐지는 게 없어요? 없어요? A. A. 그래서 A. 59번 할까요? 59번 다 해요? 손도 안 댄 것 같네요. 네.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손도 안 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손 대셨나요? 손만 됐어요. 손 대고 귀여워. 모르겠네. 이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연우는 푸셨나요? 뭐 풀었어요? 성원이 푸셨나요? 풀었는데 틀렸어요. 풀었는데 틀렸어요. 안타깝네요. 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A랑 B랑 C랑 잘못 썼네요. 바깥의 여집합이네요. 자, 일단 이 여집합 뿌려줍니다.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에 A 교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집합이기 때문에 분배법칙, 결합법칙. 결합법칙. 그럼 A랑 A 아닌 거랑 교집합 먼저 하고 B의 여집합. 자, 얘는 뭐예요? A랑 아닌 거.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겹치는 거 없죠. 그럼 기억 맞는 거네요. 니은. 자, A 차집합 B. 이거 먼저 건드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에 A 차집합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또 바꿉니다.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이거 여집합 또 뿌려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거의 A 교집합. 자, 이거는 분배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다릅니다. 분배 법칙. A 교집합, A 여집합 하나랑 A 교집합, B랑 이거를 합집합. 얘는 뭐예요? 전집합. 아니다. 뭐예요, 이건? 공집합. 그럼 공집합이랑 얘랑 합집합하면 A 교집합 B죠? 그럼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디귿. 자, 왼쪽부터 건드려 봅시다.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럼 이거 여집합부터 뿌려주면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거의 A 교집합 B, 교집합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공통적인 부분도 없고 묶어줄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둘게요. 그리고 오른쪽 거 건드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거는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 맞아요? 그러면 A랑 C의 여집합이랑 먼저 하든지 아니면 B랑 C의 여집합이랑 먼저 하든지 뭐 등등 이런 건데 이 모양과 혹은 이 모양과 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똑같은 모양이? A 교집합 C 교집합. 똑같은 거, 똑같이 생겨야 돼요. A 교집합. 완전히 다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은 거, 모양. 없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없죠? 이것도 뭐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뭐 이거랑 이거랑 먼저 하고 이거랑 이거랑 먼저 하고 뭐 해도 똑같은 모양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망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모양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A 교집합을 분배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서는 이거를 분배할 거예요. 이거를 분배할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랑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랑 이거를 합집합할 거예요. 지금 식 쓴 거 이해될까요? 이게 여기서 A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한 번, 이거를 여기에 한 번. 자,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결합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하고 교집합 B를 하면 얘는 뭐예요? 공집합. 공집합이랑 B랑 교집합은?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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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집합이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그냥 이것만 남죠. 그럼 얘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 오. 리을 가볼게요. 기대지 마세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거 줄게요.
그럼 B 그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 뭐 더 건드릴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냥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그냥 가로 해제하는 것 정도밖에 뭐 할 게 없습니다. 일단 둘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거 건드리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럼 A 교집합이 똑같네요.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럼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또 똑같죠?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똑같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거. 질문할 거 있을까요? 161번이요? 숙제가 159번까지 아니었어요? 유형 11번까지였어요? 이거 알려줬구나. 161번이요? 1번.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합시다. 이거 뭐 건드릴 거 없고요. 뒤에 거 B 교집합 A의 여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이 똑같네요. 묶어줍시다. A 여집합 교집합. 그럼 B의 여집합 B의 합집합. 이건 무엇? 전체 U.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U는 A 여집합. 자, 중괄호 정리한 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가 B의 여집합이래요. 자, 앞에서 했죠.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다? 포함 관계다. 합집합은 큰 애가 나온다, 작은 애가 나온다. 큰 애가 나온다. 합집합은 원소가 많으니까 큰 애가 나온다. 그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 그림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자, 이거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자,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부정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맞습니까?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생각하는 거야. 법칙처럼이야. 법칙이란 똑같진 않고요. 여자친구 생각했어요? 법칙처럼 생각을 해서 부정할 거야. 자, 여집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부정할 거야. 그러면 A 여집합은 A가 될 거고 오른쪽이 크다는 왼쪽이 크다로 바뀔 거고 이거 부정하면 B. 자, 이런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A가 더 크고 B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서로 똑같은 거예요. 자, 드모르간이랑 똑같진 않아요. 드모르간은 여집합이 있어서 부정을 해준 건데 얘는 여집합이 있는 게 아니야. 여집합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냥 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는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찾으면 돼요. 이 그림. 이 그림 있어요? 네. 왜요? 내가요? 왜 그래요?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호진이 봐요. 나 졸라 만만하게 보잖아요. 나 없을 때 호진이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없어요? 개념 원리 갑니다.
개념머리. 질문할 거 없겠죠? 있어요? 없겠죠? 자, 필수예제 10번을 저번 시간에 안 풀었기 때문에 10번 풀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정리할 거 보니까 자, 정리할 거 뭐 정리하면 좋나요? 뭘 정리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그 합집합 비여집합을 네, 묶어주면 되죠. 자, 빼기,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전체 여집합이 걸렸으면 뿌려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차집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여집합이 걸린 것도 아니야.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B의 여집합,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남는 거 A 여집합, 남는 거 A. 그 사이에 교집합. 그럼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무엇? 전체죠. 공집합. 공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가 나온다? B의 여집합이 나온다. 이거 뒤에 교집합 A를 했더니 얘가 공집합이래요. 자, 교환법칙 자리 바꿔도 서로 똑같죠? 자,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안 남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안 남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럼 A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B가 더 큰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가 더 크고 A가 더 작다. 이런 포함 관계. 이해됨요? 자, 빼기를 이렇게 많이 바꿨죠?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배수의 집합. 자, AK라는 거는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K라는 숫자, A 밑에 조그맣게 숫자가 써 있을 건데 그 숫자들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A, 2라고 적혀 있으면 2의 배수, 2, 4, 6, 8, 10 이런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A,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소가 뭐뭐 있을까요? 3, 6, 9, 12, 15, 점점점 이런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A2, A3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원소가 6이 있고 이거 다음에 12가 있을 거니까 12도 겹쳐지고 그러면 겹쳐지는 원소들은 6, 12 이런 것들이죠. 그럼 6하고 12는 뭐의 배수죠? 6의 배수니까 얘는 A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얘는 2의 배수죠? 얘는 3의 배수. 6은 2와 3의 무슨 배수? 공배수. 공통배수 아니고 공배수. 2와 3의 공배수가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3 교집합 A4 그럼 A 12 3과 4의 최소 공배수 A6 교집합 A8 A 24. 24 최소 공배수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아니요. 최소공배수 보면 돼, 최소공배수. 자, 그럼 배수가 있으면 약수도 있습니다. 약수의 집합. 얘는 B라고 하죠. B라는 수열은 K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예를 들면 B12가 있어요. 그럼 여기 써있는 숫자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자, B8이 있어요. 그럼 8의 약수니까 1, 2, 4, 8인 거예요. 그러면 B8이랑 교집합 B12랑 하고 싶어요. 그럼 겹쳐지는 원소는 1, 2, 4. 그래서 A가 아니라 B 1, 2, 4는 뭐의 약수? 4. 그럼 숫자만 보면 8과 12의 최대분.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8, 12, 4, 2, 8, 4, 3, 12, 4. 최대 공약수. 오케이? 어려워요? 진짜 쉽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해보죠. A6이 있어요. A6이라는 거는 6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6의 배수라는 거는 6, 12, 18, 24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A6은 AM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M의 배수, M 어떤 숫자의 배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M이라는 숫자는 1번 6의 배수일까요? 2번 6의 약수일까요? 배수. 배수. 그럼 6의 배수 12다. A12. 그러면 12의 배수니까 12, 24, 36. 이런 것들. 이거를 포함하죠. 얘가 더 크죠? 더 크죠? 12, 24, 36, 12, 24, 36.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A12가 더 크죠? A6보다 더 크죠? 아니요. 더 작은 것 같아요. 네가 크다면서요. 더 작아요. 더 작아요. 네가 크다면서. 큰 줄 알았어요. 멍청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죠. 여기 들어가는 M의 숫자는 6보다 큰 숫자, 6의 배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6보다 작은 숫자, 6의 약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약수. 약수가 들어가야 돼요. 1, 2, 3, 6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의 배수다라고 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포함관계 성립되죠? 자, 3의 배수, 3, 6, 9, 12 이런 것들 15 몇 번 먹죠? 둘 다 똑같이 15배 먹고. 자, 그럼 얘보다 많으니까 포함관계 성립하죠? 2의 배수 2, 4, 6, 8, 10, 12, 14 얘 안 빼먹네요. 얘보다 더 많죠? 더 크죠? 1의 배수 1, 2, 3, 4, 5, 6, 7, 8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보다 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작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 작은 거, 6의 약수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M 값 중 6이 아닌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그럼 답이 뭐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B 6이 있어요. BN이라고 합시다. 이게 성립하는 N은 1번 6에 배수가 들어가야 될까? 2번 6에 약수가 들어가야 될까? 배수? 호진아 뭘까요? 저도 대세인 것 같아요. 왜요? 애들이 다 배수로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 느낌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틀려도 다 같이 욕먹는 게 낫다. 혼자 욕먹는 것보다는 다 같이 욕먹는 게 낫다. 그죠?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맞잖아요. 혼자 욕먹는 것보다는 둘이 욕먹는 게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지. 넷이 욕먹을 거 혼자 욕먹으면, 넷이 나눠서 욕먹으면 되는데, 혼자 틀리면 혼자 욕 다 먹어야 되고, 그럼 얼마나 짜증나. 그지? 네. 그 심리죠. 네. 나쁜 새끼. 정답은 네. 6에 배수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6의 배수 10이죠? 12가 들어간다고 치면 10의 약수니까 1, 2, 3, 4, 6, 12죠. 자, 이거가 얘보다 어디 갔니? 6 안 써놨어. 아, 나 속상하네. B6. 1, 2, 3, 6을 얘가 포함하느냐 하는 거야.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배수가 맞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배수의 집합, 약수의 집합, 이것도 문제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특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특강이라고 돼 있는 거는 교육의 과정인 것들이 사실 많아요. 개념 원리에서. 근데 얘는 나옵니다.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대칭차 집합이라는 거예요. 대칭차 집합이 뭐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 순수한 A 그리고 여기 순수한 B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 교집합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색칠되어 있는 게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를 나타내는 거는 A 차집합 B,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에요. A 차집합 B는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고 B 차집합 A는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고 두 개를 합치면 둘 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차집합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 모양이 대칭이고 차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 순수한 A와 순수한 B 두 부분을 다 따온 이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은 얘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 합집합 B 전체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야. 교집합을 뺀 거야. 그러면 순수한 A랑 순수한 B만 남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음 세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얘는 이거를 빼기를 바꾼 거예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공식으로 바꾼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식은 좀 모양이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거를 빼기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부정한 거, 빼기를 교집합 바꾸고 뒤에 거 부정한 거, 이거를 그대로 바꾼 겁니다. 변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성립하겠죠. 이걸 변환시킨 거예요. 앞에 거 그대로 빼기는 교집합으로 뒤에 거를 부정한 거. 그러면 또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드모로간의 법칙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립하겠죠. 하나의 그림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5개를 적었어요. 내가 적은 것만 5개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다 대칭 차집합. 이 부분,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나타내는 식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하면 그림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드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깜짝 놀랐네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식을 줘요. 이 식을 줘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걸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걸로 문제를 푸세요. 예를 들면 A 집합이 1, 2, 4, 6, 8이 있어요. B 집합은 2, 3, 6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거대로 해도 돼. 이거대로 한다라고 하면 A 차집합 P 그러면은 겹치는 원소가 2하고 6이 있으니까 1, 4, 8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B 빼기 A 겹치는 원소가 2, 6이 있으니까 3. 그럼 두 개를 합집합하면 1, 3, 4, 8 이렇게 답이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푼 거예요. 근데 내가 권장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자, 두 개를 그냥 몽땅 다 합칩니다. 그럼 1, 2, 3, 4, 6, 8이 되죠? 여기서 겹쳐지는 원소가 뭐뭐라고요? 2하고 6. 2하고 6을 지워요. 그럼 남는 거 1, 3, 4, 8 끝.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간단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돼요. 이거는요. 돼요. 이거는요. 다 된다고요. 다 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 중에서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구나.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순수한 A랑 순수한 B 그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개를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 겹쳐지는 원소를 다 뺀 거 전체를 다 합친 거에서 겹쳐지는 걸 뺀 나머지를 대칭 차집합 원소로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무슨 집합에서만 성립하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무슨 법칙이죠? 라고 했더니 뭐죠? 라고 했더니 교환법칙이라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무슨 집합?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무슨 집합? 합집합, 교집합 두 개.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 합집합 이 덩어리니까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B 차집합 A, A 차집합 B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A 동글뱅이 두 개 B를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하자. 그러면 성립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은 1번 B 동글뱅이 A 성립할까 안 할까 하는 거야. 네.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요. 같아요? 해요. 어떻게 알아요 네가 해보지도 않고. 자,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보여줄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립합니다. 자, A 자리에 B를 쓰면 되고 B 자리에 A를 쓰면 되고 B 자리에 A 자리에 B. 그럼 이거 자리 바꾸면 얘랑 원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면 돼. 자, 그냥 하나하나 다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 익숙해지면 외워질 거예요. 자, 처음부터 외워라라고 하면 안 외워요. 그죠? 그냥 하나하나 다 하세요. 그림 그려가면서 하든지, 식 이용해서 하든지, 알아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알아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방금 썼던 거 A 동글뱅이 2개가 A 차집합 B, B 차집합 A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는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되냐. 결론부터 얘기해 줍니다. 결론만 얘기를 해줄게요. 집합 3개를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쵸? 물론 A하고 B를 위에 2개를 쓰고 C를 이쪽에 1개를 써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자, 근데 이거 대칭 차집합인데 A, B 2개가 대칭 차집합인데 이번엔 C까지 등장을 했어. 그때 벤 다이어그램의 어떤 영역이냐? 순수한 A, 순수한 B, 그리고 순수한 C. 한 가지 더 전체 다 공통인 부분. 이거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싫어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길어집니다. 지루하기만 해요. 그냥 이걸 하나를 외우세요. 물론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실전 문제에서 자,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거 맞니? 이거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거? 이렇게 여집합을 하나 추가를 해요. 이거에 그림을 그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지겠죠? 파이팅입니다. 잠깐 쉴까요? 네. 자, A집합은 1, 2, 3, 4, 5가 있고요. B집합은 2, 4, 6, 8이 있습니다. 자, U는 1, 2, 3, 4, 5, 6, 7, 8까지라고 하죠.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U 그린 다음에 A, B 제일 먼저 어디부터 채운다? 가운데. 교집합. 교집합부터 채운다. 그럼 교집합이 되는 원소는 뭐 있어요? 2랑 4. 자, 그럼 A, 순수한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 5. 순수한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 8. 자, 그러면 U가 1, 2, 3, 4, 5, 6, 7, 8이니까 하나하나 세보죠. 1, 2, 3, 4, 5, 6, 7이 없네요. 7, 8까지 된 거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몇 개죠? 5개예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4개예요. 자, 지금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는 1, 2, 3, 4, 5, 6, 8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얘는 7입니다. 그러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7이 된 이유는 A에 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 4개, 이렇게 더하면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생기죠. 집합은 겹치는 원소는 무조건 한 번씩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A의 원소 5개랑 B의 원소 4개를 더할 때 생긴 문제가 뭐예요? 겹치는 부분을 2번 카운트한 거죠. 그럼 여기 2, 4를 2번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빼줘야 내가 원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공식이에요. 뭔 말이냐? 7이라는 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5는 A의 원소의 개수. 4는 B의 원소의 개수. 뭐야 이거? 그리고 빼기 2는 겹쳐지는 거. 교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A 합집합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입니다. 자, 집합에는 두 개의 공식이 있다고 했죠. 그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은 뭐였죠? 됐습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 그리고 얘가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집합에서 나오는 두 개의 공식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공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결론만 다시 한번 써보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 왜냐면 교집합 부분은 두 번 카운트 됐으니까 한 번을 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이번엔 3개짜리예요. 3개짜리. 그럼 3개짜리. 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짜리의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자, 잘 봐요. A 부분. 자,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니까 A랑 B랑 C랑 이거를 먼저 더할 거예요. 자, A라는 거는 여기 흰색 빗금이고요. B라는 거는 여기 노란색 빗금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파란색 빗금입니다. 자, 지금 하나씩만 더 해야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겹쳐지는 부분들 A랑 B랑 겹쳐지는 거, 그 다음에 B랑 C랑 겹쳐지는 거, C랑 A랑 겹쳐지는 거, 이 교집합 부분들이 지금 겹쳐져 있죠. 그래서 빼겠습니다. A랑 B랑 겹쳐지는 교집합을 빼고요, B랑 C랑 교집합을 빼고요, C랑 A랑 교집합을 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은 흰색 빗금도 있고요, 노란색 빗금도 있고요, 파란색 빗금도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 하면서 한번 빠져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빼면서 또 한번 빠져요. C 교집합 A 하면서 또 한번 빠져요. 다시 이 세 개가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A 더하기 하면서 하나, B 더하기 하면서 둘, C 더하기 하면서 셋. 가운데 부분은 3번 더해졌는데 A 교집합 B 빼면서 한번 빠지고, B 교집합 C 빼면서 또 한번 빠지고, C 교집합 A 빼면서 또 한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에서 3번 더해졌다가 여기서 3번 빼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까지. 이게 3개짜리 공식입니다. 자, 물론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응용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얘하고요, 얘를 서로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시키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NA 원래 있었고요, NB 원래 있었고요, 이거 이항해서 넘어오면 A 합집합 B가 되죠. 물론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얘가 10개야. 얘가 7개고요. 얘가 6개예요. 빼기 몇 개를 해야 10개가 되나 이거예요. 이거 암산 못해요? 그걸 굳이 네모는요, 7 더하기 6에다가 10을 빼서 만들 수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없는 공식도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굳이. 마찬가지 3개짜리도 얘랑 얘를 서로 이항을 해요. 서로 이항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뭘 굳이. 그냥 여기 이거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 그냥 네모로 놓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세상이 무너져 내려요. 내 시험 점수가 한 20점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마이너스 되면
그냥 마이너스로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너만 아니면 다예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게 집합에서 있는 첫 번째 공식이고요. 이게 집합에서 나오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거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흰색으로 쓴 건 요 두 개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문제 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B차집합 A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건드리죠.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으로 꺼낼 수 있죠. 괜찮아요? 부정에서 여집합으로 다시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아닌 게 15개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A 합집합 B는 몇 개가 될까요? 전체가 60개라고 나왔어요. 45. 네, 45개라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의 개수가 45개야. A가 37개고요. B가 40개야. 그러면 뭘 빼야 되는 걸까? 32. 32.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뭔데? 어떤 건데? A랑 B랑 교집합이죠. 그죠?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그러니까 N, A, 교집합, B가 32개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Venn diagram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론 항상 Venn diagram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보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채우라고요? 교집합부터 채웁니다. 교집합 몇 개? 32개. 그럼 순수한 A는 몇 개일까요? 5개. A가 37개니까 순수한 A는 5개. 순수한 B는 8개. 그럼 바깥 부분은 몇 개? 저기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합집합에 여집합이 15개라고 써 있잖아요. 15개.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래요. 그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그러면 20개. A 차집합 B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1번이 몇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20개가 나온 거죠? 4번까지. 오, 그랬죠요. 아, 내가 문제를 근데 잘못 썼네요. P 빼기 A를 구하세요네요. 그러면 8.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친구네요. 예제 12번 가겠습니다.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은 5명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세요. 60명의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60명의 학생이 전체 인원이에요. 그래서 NU, U가 60명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영어고 두 번째 나온 게 수학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거를 A라고 하세요. 얘가 몇 명 풀었대요? 35명 풀었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수학이죠? 수학을 B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몇 명 풀었대요? 28명 풀었대요. 그리고 영어와 수학을 모두 못 푼 학생. 모두 못 푼 학생은 A랑 B랑 교집합일까요? A랑 B랑 합집합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뭐죠? 뭐의 여집합? A,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푼 거를 A라고 하는 거고 B를 푼 거를 B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못 풀었다는 거는 A도 못 푼 거고 B도 못 푼 거니까 둘 다 못 푼 거죠. 네. 빙신 같은. 아, 너가 아니라. 이게 5명이래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몇 명이죠? 55. 55명. 전체 U가 60이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합집합 55는 A 35 더하기 B 28 마이너스 교집합. 아.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3에서 얼마 빼야 돼요? 8이요. 8이요. 이 8이 뭘 나타낸다고? A 교집합 B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가죠.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수를 구하세요. 적어도 하나를 풀었다는 거는 영어만 풀어도 되고 수학만 풀어도 되고 영어 수학을 다 풀어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죠. 네. 몇 명? 55. 55명.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 둘 다 무슨 집합? 교집합. 8명. 영어 문제만 푼 학생. 그럼 A에서 교집합을 빼야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이죠. 이해되세요? 네. 몇 명? 27. 27명. 이해되세요? 63번 풀어보세요. 오, 정확하게 틀리셨네요. 진짜로요? 오, 맞추셨네요. 궁금하죠? 맞췄는지 틀렸는지. 말해줄까요? 아, 싫어요? 알았어요. 아니, 해주세요. 맞췄습니다. 아, 네. 굉장히 빙신 같았죠? 네. 차라리 완전 엉뚱한 79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그럼 그냥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건데, 그지?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시험에서 실수 안 할 텐데. 근데 시험에서 실수하잖아요. 너 이번에도 실수 엄청 했잖아요. 왜 얘랑 똑같은 답이 나왔죠? 유빈아, 내가 기껏 그 답 나와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엄청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너도 똑같이 그 답을 써버리면 되게 당황스러워, 나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13번 갑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U가 30, 그 다음에 NA가 22, NB가 17이다. 자,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합집합이 안 나왔어요. 자, 원래 공식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게 원래 정상적인 문제예요. 그쵸? 공식이에요. 그쵸? 근데 합집합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전체 집합 U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집합 대신에 U를 합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U를 어차피 U가 이 세상에는 이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A, 교집합, 순수한 B, 그리고 A도 B도 아닌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합집합 부분이 U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얘가 30인 거고 A가 22, B는 17. 그럼 몇을 빼야 돼요? 9를 빼야 돼요. 그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싸웠어. 사이가 좀 안 좋아. 이게 싸우면 얘랑 막 말 섞는 것도 막 좀 귀찮고 짜증나고 막 옆에 지나가는 거 보이는 것도 막 싫고 막 이래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하필이면 짝이야. 그럼 같이 앉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다른 자리에 앉으면 막 선생님 막 감점시키고 막 이래. 어쩔 수 없어. 싸웠다고 막 감점되고 그랬으면 억울하잖아 좀. 왜 내가 피해봐야 돼? 그치? 그럼 네가 가든지. 근데 얘도 안 가봐. 그럼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야 되잖아. 그럼 같이 앉았는데 싸웠어. 되게 막 서로 막 어색하고 막 참 이런 사이인데 그러면 얘랑 나랑 이렇게 뭐 팔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조금이라도 막 떨어지고 싶어 막 그지? A랑 B랑 싸웠어. 그래서 둘이 떨어지고 싶은데 같이 짝꿍이 나서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겹치자라는 거야. 이 겹쳐지는 게 최대한 조금만 겹쳐지자라는 거야. 많이 겹치지 말고 조금만 겹치자는 거야. 최소한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교집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최대값, 둘이 싸웠다가 화해를 했어. 알고 보니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너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오해했네. 너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구나. 사실은 이런 거야. 그래서 사이좋게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 너무너무 좋아졌어. 막 껴안고 싶어. 뽀뽀는 좀 그렇잖아. 껴안는 것까지는 괜찮지. 그것도 싫어? 손 잡는 거. 팔짱. 어깨 동무. 포. 그건 싫어. 자, 둘 사이가 너무 친해져서 이제는 조금만 닿아도 막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랬는데 이제는 좀 닿는 거 괜찮아. 손 잡는 것도 괜찮고 뭐 어깨 동무도 괜찮아. 포옹은 좀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많이 접촉해도 좋은 거야. 그러면 최대한 교집합 접촉하는 게 만나는 게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나면 되느냐?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퐁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면 되는 거야.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거지,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그러면 얘랑 나랑 최대한 많은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겠지? 되게 싫겠지만, 그지?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고 A가 다 해서 22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바깥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가면 될까? 5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A가 다 합쳐서 22개가 되는 거지. 이게 최대한 많이 겹친 거야. 그럼 교집합의 개수가 아까 지금 이게 최소값 9개인 거고 최대한 많이 겹친 거 몇 개? 17개가 최대한 많이 겹친 거야. 작은 애가 큰 애한테 퐁당하고 들어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면 39개 전체 집합 U를 넘어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조금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겹쳐지려면 큰 거 안에 작은 게 퐁당하고 들어간 거. 이게 최대한 많이 겹쳐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규집합의 최소값, 규집합의 최대값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금만 겹쳐지려면 최대한 싸워가지고 막 팔 막 닿는 것도 싫어. 막 되게 싫어. 조금만 닿아야 돼. 근데 많이 닿고 싶어. 겹쳐진 부분이 많고 싶어. 그러면 큰 거 안에 작은 게 퐁당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65번 한번 풀어봅시다. 만만치 않아요? 네. 살짝 돌려보면 같이 할까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죠? 알겠어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봐요. 자, 공식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 이거예요. 자, 합집합의 개수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이거의 합집합의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구하세요 라는 거고 A 나왔습니다. 15개라고 B 나왔어요. 26개예요. 교집합 7개, 7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냥 이거를 네모라고 합시다. 자, 그럼 앞에 거를 계산을 하면 41에서 네모를 뺀 거예요. 그러면 자, 네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합집합은 큰 거예요. 그럼 네모가 크면 클수록 합집합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의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N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7이겠죠.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최대값 어떻게 했어요? 큰 거 안에 퐁당하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럼 누가 크죠? B가 커요. 그럼 B 안에 A가 퐁당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럼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5죠, 15. 그럼 첫 번째, 41에서 7을 빼면 34. 41에서 15를 빼면 26.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집합이 가장 작으면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이 가장 크면 합집합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합집합을 막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본질은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부등식 나와가지고 막 부등호 나와서 당황했죠. 7개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100개, 1000개, 10,000개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52쪽 연습 문제 37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PM, 아우, 저번 시간에 숙제 꿀이었죠? 오늘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35쪽까지, 35쪽 서술형 주간식까지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숙제 잘 해오세요. 응? 숙제 잘 해오세요. 숙제 잘 해오세요.